자, 그러면 카이스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인재로서 커야 될 우리 학생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안타깝게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의 발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소위 이제 수량화되고 수량화시키는 효율적인 경제적 효율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회적 풍조, 일단 그것이 일단 출발이 우리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 생각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요즘 이제 학생들이 어느 대학 총장한테 이 카이스트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총장님 말씀이 사립대학 총장이신데, 예. 카이스트는 학교도 아니다. 예. 이러면서 아주 이 교육 철학이 없는 학교다. 예, 예. 그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를 들어보니까, 카이스트는 왜 공짜로 무상으로 국민 세금으로 가르쳐 주느냐.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문제로 또 지적이 됐고,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좀 야비하게 학점 얼마당 벌금식으로 이제 등록금 내게 한 거.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문제로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법인화 이거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 문제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소위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다 또는 선별적 복지다, 이 두 가지 논쟁들이 큰 축을 형성해 가지고 한국 사회를 지난 해부터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 교육이라는 소위 이제 교육 철학적인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언젠가는 한국 사회도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유럽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사립학교라는 것이 독일만 하더라도 국공립대학이 95%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80%가 훨씬 넘는 공간이 그 반대로 사립학교들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거나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공간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편적 교육복지제도다.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국립인데, 국립도 등록금은 반 정도는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립대 그러니까 반 정도 수준이죠. 예. 거기에 비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선별적 복지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는 복지의 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대학 이 시스템에서 특히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복지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학벌을 돈 주고 이제 팔고 사고 이러는. 지금 거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엘리트 교육의 아주 표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이 다 그렇지만, 스포츠도 우리 학원 스포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좀 특별하게 잘하는 대학의 출신들, 그러한 출신들이 스포츠 각 영역에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게 식민지의 저는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식민지요? 예, 일제강점기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제하고 상관이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한국에서 그래도 이 하이라키, 그러니까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있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국립 아니에요?
아니, 국립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립대학 이전의 상황,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는 여섯 번째 1번이 이제 동경 제국대학이고, 여섯 번째 제국대학으로서 출발한 것이 경성 제국대학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식민지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 중에 내노라 하는, 그러니까 일부 핵심적인 엘리트들이 그 공간에서 커 나오고, 그다음 그 사회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이제 그 출신들이 누려오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곧 받아하는 것이 저는 서울대학이고, 또는 일부 이제 자연 그러니까, 엔지니어 그러니까 대중교육이 아니라 그 엘리트 교육이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노르딕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근데 국립대학이 요즘은 엘리트 대학이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국립대학이 많이 있고. 예. 그런데 그리고 사설 민간이 운영하는 그 사립 대학들 같은 경우도 일부 괜찮은 데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위계적인 구조를 우리가 근데 더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에는 사실 등록금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학을 주기사교를 가야 되거든요. 등록금이 싸니까. 옛날에는 우골탑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농촌 출신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2배인데 그러니까는 그 부모들한테 효도하려면 국립을 가야죠. 그래서 효자 소리 듣지 않습니까? 국립을 가면. 그러니까는 그쪽이 경쟁률도 높아지고 또 이제 지역에부터 학생들의 그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측면이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일반 이제 사립대학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제도 역사 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립대학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고등교육을 많이 이렇게 위탁하는 식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안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 이제 떠넘기고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무슨 사설하고나 다른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대학 실무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현장이 아니라 이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등록금 내고 이 학위증 이수해가지고서 학위증 따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대학에서는 지금 근데 한국사회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 학생들도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맨 또 영어로만 또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아까 이제 카이스트 얘기하실 때 경쟁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게 시대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지구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만화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독일만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 대학 교육을 많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화 바람이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많이 틀어서 예전에 우리가 그게 뭐죠? 미국화가 뭡니까? 미국화라는 게 이제 거기서도 영어로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미국화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영어 외국인 교수를 3분의 1로 채워다 이런 대학들도 있고 학생들 강의를 3분의 1로 영어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제 시스템 독일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학제 시스템 자체가 이미 미국적인 그러니까 학사학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기존의 유럽 대학의 전통에서는 없는 학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제 인재를 빨리 배출해야 되는 이런 조급정을 이제 강요를 하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뭐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나오는 사회인으로서 등장하는 그 연령층이 20대 거의 후반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독일이 굉장히 고령인 편이었는데, 네. 그것들 이제 학사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한 2, 3년 단축을 시킨다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는 앞에서 카이스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대학 또는 뭐 잘하는 대학에게 이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엘리트 대학을 뭐 한 10개를 추려서 특화시킨 영역에 이제 돈을 많이 더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라든지. 그 다음, 외부에서 연구 영역을 뭐 선생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따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현상이죠. 네. 그러면, 최 박사님은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을 국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입니까? 네. 지금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완전 불가능하다? 네. 네. 지금 일부 왜 불가능하죠, 그게? 그럼 강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을 철폐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립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정부가 사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팔겠습니까? 일부, 안 팔면 하지만은. 예. 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들인다라는 전 단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대학 내부에서도. 아니면 사립대학에다가 국립대학식으로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해주면. 그러면은 국립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지금 사학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비리니 뭐니 홍역을 80년대 이후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또는 일부 사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로도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의 사학들을 남겨둔 채 무조건 퍼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네. 예. 일부 사립대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 왜 나머지 사립대학들도 다 도매금으로, 나쁜, 그러니까 비리의 온상처럼 얘기를 하세요? 비리의 원상처럼 얘기 드린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국공립대학 비율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것은 제 주장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지금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부 이제 유럽과 같은 국립대학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단계로서 1차적으로는 부실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이상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학생들의 근데 사실은 대학이라는 그 공간 자체도 이 공적 시스템의 공적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축인데, 그게 돈벌이를 위해서 대학을 설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예.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다듬어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